토크 특별 기자회견. 특별 기자단 14인의 토크 배틀. 냉정한 판정을 위해 연예인 기자단 6인이 뭉쳤다. 첫 번째 토크 배틀. 기자들이 경험한 가장 오싹한 취재담을 뽑아라. 피를 부르는 제외. 15호실의 미스테리. 그야말로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100% 실화. 자기 신랑을 칼로 찔렀다. 토하고 죽어라. 계속해서 토크 배틀 2. 기자들도 실수할 때 있다. 나의 실수 대결. 대통령 항상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연인. 잠시 쉬어가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콕 집어 랭킹. 오늘 첫 선을 보이는 기자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랭킹. 9월분의 연예인 베스트 5. 김수현. 두 번째 오늘의 황금패를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의 남희택입니다. 탁본 탁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네. 우리 멋진 용감한 기자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응이 주위에서 어떠셨는지. 우리 뭐 김혜민 기자님 네. MVP 뽑히면서 네. 무슨 기자분이 저렇게 미인이시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회사에서의 어떤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반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독한 사건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열혈 여기자 사회부 김혜민. 어떠세요? 옆에 있는 우리 신현준 기자님 마음에 드세요? 저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그래요? 네. 기자계의 신현준. 경제관념이 철저한 16년차 브레인 기자 박상권. 지난주에 통편집을 당하신 것 같은데 16만 원짜리 구두가 있다 이거예요. 있어요. 현찰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상품권. 그렇죠. 상품권이 있죠. 구두 티켓 싸게 사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다음엔 제가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좋은데요? 최재욱 기자님에 대한 궁금증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 녹화가 끝나고 나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어머 저렇게까지 뭔가 캐릭터를 가질 줄 몰랐다. 지금 오늘 복장은 등산 가다가 지치신 아저씨 무턱 정도 가다가 아우 모르겠다. 가슴 따뜻한 취재로 배우들이 더 사랑하는 기자 최재우. 착한 이혁재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혹시 별명이 마음에 안 들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왜 이혁재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예, 뭐 나쁘지 않아요. 앞머리는 계속 땀에 젖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매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난주는 너무 떨려가지고 예.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제가 방언이 터지면 끝없이 나오고. 그러게요. 그런가 하면 우리 황수관 정성용 기자. 저 웃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예. 강력길 사건 사고 취재 올킬. 소시경 캐 정석영. 이빨 진짜 자기이에요? 아 마우스피스예요? 아 이거 너무 고르셔가지고. 웃는 인상이세요. 예, 항상 항상 웃는 웃으면서 인상이세요.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교통사고 나도 웃으면서 욕하시고. 수민 씨에 대한 궁금증 막 기자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완전 강남 스타일로 봤거든요. 알고 봤더니 서산. 저한테 녹화 전에 자랑을 하셨어요. 60년 전통의 맛집의 따님입니다. 부자네. 아니 뭐 하는 곰탕. 피부 색깔이 예. 너무 뽀얀 게 이제 곰탕 색깔이 쫙 우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요. 어릴 때 곰탕을 많이 드셔가지고. 너는 우유 빛깔. 우리 초코우유, 커피우유. 좋습니다. 자, 오늘도 황금팬 본부장 벌칙 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주제 공개합니다. 토크 배틀 오싹한 취재담. 제목 봐요. 15실의 미스테리. 아니 탁본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재훈일보 좀? 예. 뭐 말만 들어도 냉동 창고에 생긴 일 무슨 일이 생겼겠어?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냉동이 된 거죠.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기분 나쁜 제목들이 많아요. 오죽하고 저희부터 사실 많은 살인 사건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네. 귀신이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저희는요 15실의 미스테리. 재원일보 장강원 기자의 귀신이 알려준 살인 사건. 이에 맞서는 기석일보 안진용 기자의 15실의 미스테리. 신수야 대호야 기자님 말이죠? 정의의 축구
정의에 사는 스포츠계의 뚝심 기자 장강훈. 한 5년 전에 좀 떠들썩했던 사건 중에 이호성 전 해태 타이거 선수의 마포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각 뉴스 포털들이 살해 동기와 이호성 씨의 그간의 행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평소 밝고 명랑하던 3명의 어린 목숨이 희생된 것에 대해 저도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맞아요. 야, 이건 너무 무서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는 조석관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아침 마감하고 마침 그 근처에 사는 지인이 있어서 밥이나 같이 먹자. 그리고 밥 먹고 차나 한잔 하자. 그러고 이제 이동을 하는 중에 학교를 이렇게 지나서 가거든요. 예. 그 친구가 여기 기분 나빠. 다른 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저 창틀 난간에 4층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자기들끼리 저희 보고 막 쑥덕쑥덕거리면서 웃고 있더래요.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업 중이고 커튼도 다 내려져 있고. 그래서 얘 또 봤구나. 이 친구가 평소에 귀신들을 되게 자주 보는 친구인 거예요. 뭐 운전하고 가다가도 저 사람 보여? 라고 물어보면 제가 보이면 사람인 거고 제가 안 보이면 귀신인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보는 친구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 때려 죽이고 하나 목 졸라 죽이고 바깥에 뭐 학원인가 어디 가 있는 애를 전화로 유인을 해서 바깥에서 죽여서 다 데리고 갔다. 이 친구한테 이호성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잘하면 이호성 사건일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면 그 남자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 죽었는데 그 남자도 물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호성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둔기나 뭐 질식사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서가 어쨌거나 포착이 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부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귀신 잘 보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신 거죠, 부장이. 너는 무슨 취재 나가지고 뭐 조금 낙담해 있는데 오후 5시쯤에 그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떴어요. 한강에서 투신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호성으로 추정된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 씨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죽인 시신들은 어디에 묻었냐 했더니 그 남자네 고향 쪽에 어디 산에다 묻은 것 같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고생들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웅성웅성 떠들면서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그 목소리가 정말 하나하나 다 뭐 네 명 목소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들어온대요. 그 친구 귀에는. 그러다가 밤 11시 정도에 시신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게 이호성 선수 부친이 그 묻혀 있는 그 야산에 자살하기 전에 인부들한테 그 아버지 묘비를 옮겨야 되니까 땅을 좀 파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호성 선수는 자살을 하고 인부들이 팠는데 가방이 4개가 나와서 열어봤더니 시신이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김모 씨 모녀 4명은 실종 21일 만인 어젯밤 11시 반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시신들은 유력한 용의자인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호성 씨 선친 묘소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안매장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본부장님이 우리 장강 기자님의 말만 믿었어도 거의 특종을 잡은 거죠. 잡을 뻔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 사건이 정말 세상을 들썩하게 그럼요.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기사로 쓰기도 그렇죠. 애매하죠. 근거가 지나가는데 없으니까. 아는 지인이 귀신이 알려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렇게.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을 본대요? 네, 지금도.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송지선 아나운서라고 자살한 친구가 있거든요. 예. 송지선 자살 추정된다라는 그 한 줄짜리 기사가 올라왔을 때인데 그 친구가 예견했어요? 자살하던 날 밤에 이 친구가 꿈에 자살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침대 모서리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뛰어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냥 입을 이렇게 불로 말고 그냥 뛰어내렸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귀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거 한번 의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에이미 씨는 귀신 얘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지금은 약간 달걀 귀신 같은 느낌. 여기 좀 무섭다 지금. 박현아 씨도 귀신 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전 귀신 얘기 정말 좋아해요. 내 귀신 한번 보고 싶어요. 나 안 보여요. 옆에 보세요. 내가 개그맨으로 보이지. 아니요. 처음부터 그냥 하회탈로 보였었어요. 오늘 점수는 그 이야기를 얼마만큼 무섭게 하느냐, 또 얼마만큼 재밌게 하느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장강훈 기자님, 굉장히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쭉 이렇게. 잠깐만. 예. 탁구는 맨날 예. 같은 팀을 그렇게 팀킬을 하세요. 이게 승부 대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같은 팀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팀 싸고 놀래도 그렇게 하니까 막 나도. 우리 팀은 딱 보면 지금 뭔가 조명도 그래. 푸르스름하니. 아니 저 파란 옷을 입었네요. 아유 지금 안지정 기자. 연예가 사건 사고 보도의 중심 연예계 바른말 기자 안진영. 15호실에 관련된 미스터리입니다. 15호실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요. 화장로입니다. 그 화장터에 가면 화장 그 하나의 방마다 번호가 있는 15번째 방이고요. 취재할 때 기자들이 가장 힘든 게 장례식 취재거든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군가는 슬픈데 거기 가서 심경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또 이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하나씩 캐치해서 기사화시킨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대표적인 게 2008년 최진실 씨가 사망하셨을 때였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 연예부 기자뿐만 아니라 보도국 그리고 사회부 기자까지 모두 와 있어서 최진실 씨 집 앞이 정말 인산이네요. 그래서 차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보통 보도국이나 사회부는 여기까지 취재하고 끝나는데 저희는 그 현장을 계속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 전에 안재환 씨 그리고 최진실 씨 이어서 최진영 씨까지 최진영 씨 취재 때였어요. 그때 성남 화장터를 갔는데 화장터에서 이제 관이 입관을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때 최진실 씨 매니저분이 와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라고 가리키더라고요. 보니까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게시판처럼 나와 있잖아요. 몇 호실에서 누가 지금 화장 중이다. 근데 15호실 최진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안재환 씨, 최진실 씨 모두 15호실이었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취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서 그 화장터 관리소를 찾아갔어요. 저 화장로는 선택이냐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냥 와서 온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의 배정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예, 우연이었습니다. 맞죠.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 이 얘기 듣고 난 굉장히 오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요 질문 말이죠. 안진영 기자는 본인의 요청으로 특별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여기서 바로 판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우리 장강훈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그분, 정말 실제로 좀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탁지훈 씨, 네. 본인 팀의 이제 소속 기자가 이겼잖아요. 네. 근데 결과를 보고 왜 당황하세요?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셔야 되는데 근데 좋아하지 않는 것 당황하세요. 같은데. 저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1라운드를 거의 포기하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버리는 편가요? 본인의 답이었어. 왜 이렇게 올림픽에서 기대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메달 따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자, 다음 헤드카드를 좀 뽑아볼까요? 저희는 피를 부르는 제외. 제목 장점이다. 제목 진짜 세다. 우리는 그 유명한 영화 쫓는 놈 쫓긴 놈 내린 걸. 재훈일보 정소경 기자의 피를 부른 제회대 기석일보 박상권 기자의 쫓는 놈 쫓긴 놈 내린 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12로 이제 여자분이 이제 신고 전화를 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신랑을 칼로 찔렀다. 빨리 출동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긴급하게 출동을 했죠. 근데 출동한 경찰도 이제 현장을 가서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흉기로 20차례 이상 이런 그 상처를 입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한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면 죽이겠다. 신랑을 바깥에서 막 이 여자가 언뜻 경찰에다가 이야기한 건 언뜻 본 건 피의자의 신발
정도밖에는 본 게 없고 아무것도 이제 본 게 없죠. 경찰도 사실은 이제 와서 딱 보는데 크게 뭐 도난 당한 것도 없고 단순 강도라면 이렇게 한두 번 상처를 줬을 텐데 마침 딱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범인이 그 지갑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지갑에서 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카드 번호를 부인한테 물어보고 갔대요. 비밀번호를? 네, 비밀번호를. 은행에서 모자를 완전히 물러쓰고 마스크 쓰고 돈을 인출해서 나가는 장면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 주변에 이제 탐문 수사를. 쫙 이렇게 공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돌린 거였죠. 하루 어떤 여자가 딱 경찰서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안다가 아니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앞모습을 봐서는 도저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경찰이 그래서 뒷모습 보면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미용사라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딱 보니까 저건 항상 자기가 깎아주는 뒷모습의 헤어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앞모습은 모르겠는데 뒷모습은 자기가 독특하게 깎는 스타일이 있대요. 근데 이 머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깎는 걸 못 봤다. 이건 자기가 깎은 머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경찰도 야 정말 이 이야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경찰이 이제 그 동네로 이제 급파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딱 나온 거예요.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지금 이제 어디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건 대구에서 났는데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말마다 이렇게 대구로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서 이제 취재를 따가는데 하나도 안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해. 그게 아니라 아니, 이유를 빨리. 네, 이유가 듣고 아니 싶어요. 주세요.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이유 듣고 네, 싶어요? 이유, 네. 자 듣고 싶어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도박을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그날 돈을 다 잃은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가던 도중에 딱 보니까 왼집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충분히 그냥 문을 충분히 그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아, 내 이거 돈을 좀 훔쳐가지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에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신랑이 잠에서 살 깬 거예요. 그러면서 쓱 뜨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죽은 남자가 누구야? 라고 하더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생인 거예요. 세다 이거 세다. 동창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너무 또 놀랍고 자기의 신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놀랐어 사실. 아니 근데 이거는 얘기를 듣기에도 딱 드라마적인 요소로도 기승전결 확실하고 안전 배치돼 있고 완벽한데 또 정 기자님이 토크를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하세요. 몰입이 쫙 되게. 약간 맛있게 해요. 그리고 저렇게 맛있게 하나? 아니 약간 나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봐. 이게 눈 뜨자마자 초등학교 동창 알아볼 수 있어요? 아니 알아볼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초등학교 동창인데 너 초등학교 누구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이 사람이 시골에서 같이 자랐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친구네 집이 1층도 아니고 반지하도 아닌 정말 어정쩡한 집이 있었어요. 딱 들어가기 좋은. 근데 거기에 남자 7명이 그날 잠을 잤어요. 나이트클럽에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막대기 긴 게 눈을 떴는데 내 친구 그 알 많이 낳는 닭 그런 자켓 비싼 거 전 재산이 그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를 내가 보았어. 눈을 떴는데 애들 새벽까지 술 먹고 딱 눈 떴는데 양복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깼어. 그랬더니 그 문신 있는 친구가 일어나서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이나 될래나? 죄송합니다. 다시 걸어라. 자, 우리 정성현 기자님, 쫀득쫀득한 우리 기사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구팀. 우리 팀에 정말 이야기 재밌게 하면서도 정말 삶의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신현준 씨를 만나는 게 현재 뭐 그냥 소박한 목표이신 박상권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돼지 눈이 없는 걸까요? 지난주부터 아주 포기
함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희 첫 회부터 특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 부장이 뭐 여긴 이거 나왔다더라, 저긴 이거 나왔다더라. 이상하게 특종 경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마침 제보가 하나 이제 들어왔죠. 그때가 이제 그 88 올림픽이 끝나고 북한과 이제 핫9이 이제 뭐 설치돼서 맞아. 뭐 사업들을 굉장히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할 때예요. 그때 안기부의 이제 고위 간부가 기업인들과 뭐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국방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첩보를 받은 거죠. 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출발 좋은데요, 오늘은? 아이리스잖아, 아이리스. 이거는 규모가 크잖아. 근데 왜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집중이 안 돼요. 아, 리슨 해주세요. 네네, 잘 듣겠습니다. 미팅을 한다는 걸 저희가 입수를 하게 됐어요. 좋아요. 네, 입수를 하게 됐는데 그 장소가 그 대통령 별장, 청남대라고 예, 하죠. 네. 근데 특종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진 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그 정치인의 그 자동차 번호판을 입수를 해서 아침에 일찍 이 차를 뒤쫓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차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저희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월도 해보고 옆에 들어가 보고 옆에 바싹 붙어보기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들었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저희 기사 아저씨 하는 얘기는 이건 들이받는 수밖에 없다. 차를 들이받는 수밖에 없다. 저걸 세우려면 들이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평원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면 한 그 청남대까지 20분인가 25분 정도밖에 거리가 없어요. 그 2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마침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우리 기사님이 눈 딱 감고 받으신 거죠. 사진 기자하고 내렸어요. 내려서 안에 있는 인물을 딱 찍었는데 깜짝 놀란 인물이 그 안에 타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기업인과 정치인이 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 그 안에 타고 있었어요. 대박. 순식간에 이게 연예부로 기사가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연예인 차를 잘못 쫓은 건 아니에요? 아니죠. 행사가 늦어서 행사하는 차를 갖다가 아니. 쫓아가지고 찍었는데 아니에요. 다른 건 확실하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 정치인과 연예인이 연인 관계였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북방 로비인 줄 알았더니 휴가를 가는 거였죠. 그걸 근데 간 거였죠. 청남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파워가 있는 권력자예요. 그렇죠. 당대에서는 누구야? 하늘에 나는 그게 몇 년도예요? 해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 당시에는 유부남이었어요? 아마도 당연히 유부남이겠지. 권력자인데. 그분 탤런트죠, 여자분. 개그우먼인가요? 대구먼은 절대 개그맨은 아니죠.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책임감 없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 그때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 안 합니다. 라고 하면은 탁재훈 씨, 네, 와이프의 과거 예. 들추면 지금 좋겠습니까? 제 와이프가 과거가 있다고 밝혀주세요.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저는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네, 저는 진짜 이때만 기다렸어요. 아싸! 이건 너무 무심한 아니, 와이프는 절대 그 연예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연예인은 그 연예인이 와이프였습니까? 그 연예인은 예, 그래도 아니 여보세요. 예. 그 연예인은 저 서로 어떻게 된 거죠? 한번 투시겠습니까? 그 연예인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럼 둘 다. 그럼 그게 뭐예요? 요즘은 그냥 A를 써요. 잠깐만요. A? 그렇다면 에이. 그렇다면 우리 박상훈 기자님은 이 사실을 그 누군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다른 기자분은 누군지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알고 계셨어요? 예, 저는 잠깐만요. 아니. 저 됐습니다.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두 사람이 좀 당황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미 소문이 좀 났었는데 그걸 사실은 확인했다고 하니까 놀랐네요. 그렇죠. 확인이 중요한 그럼 그때 거죠. 썼어야죠.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덮었어요. 왜요? 못 쓰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시 맞지. 취재했던 우리 그 취재 기자는 파리 특파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진 기자는 파리로 또 뭐 사진 유학을 가고. 저는 이렇게 가슴 답답하게 떨려. 만드는 기사는 처음입니다. 자, 우리 박 기자님의 아이리스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블록버스터. 그러지 마세요. 자, 대통령 별장. 정성현 기자님의 정말 쫀득쫀득하고 우리 이웃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 자, 하나, 둘, 기자님을 도와주십시오. 셋! 하나, 둘, 셋. 눌렀어요. 와, 우리 박 기자님.
2회 만에 대표 받으셨어요. 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콕 집어 랭킹이라는 코너입니다. 특별한 기자회견에 특별한 기자들이 뽑은 지극히 주관적인 랭킹을 알아보는 코너 꼭 집어 랭킹. 참 애를 먹이세요. 패널들은 기자들이 뽑은 랭킹 베스트 5의 내용을 맞춰야 한다. 정답! 이기! 김수현! 콕 집어 랭킹 백현주 기자가 뽑은 9월굴의 연예인 베스트 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자분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거를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맞춰주신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뭐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하지. 자, 먼저 콕 집어 랭킹 백현주 기자님께서 랭킹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예리하고 섬세한 통찰력의 소유자 연예 전문 기자 백현주.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선균 씨 하면 막 중저음의 목소리고 많은 여자분들이 전화 통화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선균 씨하고 딱 한 번 인터뷰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참 애를 먹이세요. 항상 그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라도 인터뷰 요청을 드리면 하실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밀당하는 관계처럼 계속 가요. 항상 돌아오는 대답이 기분 나쁘게 돌아오는 대답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선균 씨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차라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전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실은 사실 백현주 기자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전현무 씨. 바람둥이. 바람둥이요? 전현무 씨가 굉장히 나이트에 많이 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던 소문도 전현무 아나운서는 밤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비호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전현무 아나운서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좀 불쾌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한 3년 정도 같이 되게 정말 친한 누나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의외의 소탈한 면도 맞아요. 가지고 있고요. 마음을 한번 열면 의리파연. 왜 배용준 씨는 두 얼굴일까? 나쇼 왜? 그렇게 매니저를 때리는데요. 떠도는 소문이 싸움도 잘하고 성격이 있다라고 그 이미지가 있는데 만나 보니 본인은 안 맞으셨다. 의외로. 저는 배용준 씨가 해외에서도 만나는 언론이나 이제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억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만났을 때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와인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도 이제 기다리는 동안 또 잊어버렸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1년 뒤에 다시 또 만나는 자리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와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거성에 대한 이미지를 일단 바꿀 수가 있었고요. 본인을 기억해 줬다고. 네, 철저하게 너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콕 집어 랭킹이기 때문에 기억해 그래요? 단점도 하나 얘기하세요. 전 단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제가 배용준 씨에 대한 굴욕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굴욕. 이제 우리 정세용 기자는 아세요. 같이 이제 저희가 출장을 간 적이 있었죠. 미국 출장. 샌프란시스코 딱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수속을 받고 팔팔 다 나왔어요. 저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뭐야 이렇게 봤더니 배용준 씨하고 그 친구가 둘이 출입국에서 계속 막 신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입국 심사대.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둘이 한 얘기가 용준아 여기 일본이 아니다. 한재호 씨, 앞 토크 강점 없습니까? 제가 소문을 좀 해드릴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공항에 딱 나와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농계되는 거예요, 농계. 예. 당시만 하더라도 그 출입국 입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심사가, 예. 그래서 이제 막 줄을 많이 씁니다. 예. 많이 저희도 이제 줄 쫙 서 있는데 배용준 씨 당당하게 그냥 앞으로 쭉 가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출구 쪽으로 딱 가시더라고. 그래서 얘기해놨다. 이야기가 돼 있구나. 당당하게 딱 나가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줄 서라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1위 주세요. 1위
이분이 굉장히 영화에서도 달달한 역할을 많이 하시고 달콤한 역할을 많이 하시고 네, 5개 다 1위 하신 사람에게. 이 코너가 도박성이 좀 있네. 이건 김재동 씨.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탈한 좋은 이유의 촌놈 느낌인데 야, 솔직하다.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에 고글을 끼고 고급 빌라에서 그걸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셀카를 찍고. 제가 왜 그분 생각을 못했지 진짜. 장동건 씨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백현주 기자님을 좀 퀄리티가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에 1위 정도 딱 랭크를 해놔야지 나는 장동건 평가해. 사극에서 되게 힘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 이계인! 누구요? 이계인 씨가 얼마나 이게 정답입니다. 진짜요? 아니요. 정답! 김주영! 네. 김주영 씨 정답입니다. 회장. 고 장진영 씨하고 같이 영화를 했었을 네, 때 그렇죠. 제가 부산 영화제 취재를 갔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는데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외면하시고 딴짓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하고 하다가 저희 인터뷰하지 말까요? 저희 라이트 끌게요. 라이트 끄시죠. 카메라 끄시죠. 고 장진영 씨가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서 인터뷰를 어렵사리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인터뷰할 때 이런 모습이란 말인가? 라는 것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예, 상처를 받았던. 김주영 씨 지금 이 방송을 본다면 빨리 그 백현주 기자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자, 이어서 계속해서 토크 배틀 2. 안 나의 실수라는 주제로 가겠습니다. 토크 배틀 제2라운드 앗 나의 실수. 기석일보에서는요, 배 기자의 고요 속의 외침. 저희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재연일보 서병기 기자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대 기석일보 손민정 기자의 새 기자의 고요 속의 외침. 노래 제목 같아요. RF. 네, 서병기 기자님께서 대한민국 연예부 기자의 표본 경력 25년의 대중문화 선임 기자 서병기. 제가 그 연예 기자 하기 전에 그 한 가지 제보를 받게 됐어요. 서울 근교에 그 스와핑 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있다는 제보였어요. 그냥 그 대충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좀 호기심이 발동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취재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취재하기가. 왜냐하면 뭐 투견이나 이런 것처럼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싹 치고 빠지는 뭐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락을 거의 뭐 간첩들 모임 수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그 조직 책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게 많을 것이다. 의외로 여기에는 전문직 종사자들, 뭐 이런 대학 교수도 있고, 그렇고 그 생각보다는 나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룰 같은 것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룰이 뭐예요? 룰이 뭐 몇 가지 룰이 있더라고요. 심판도 있나요? 몇 가지는 심판도 질문하지 마라. 친하게 해라 뭐 이런 거. 와이프 또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펜션이나 어떤 그 별장 같은데 이런 걸 빌려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고참은 안방을 차지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이 목욕탕으로 가야 되더라고. 그런 이야기까 하면서 이렇게 한 동시에 한 집안에서 뭐 서로 여러 군데서 막 벌어지는 거죠, 일이. 생각보다는 이게 그 회비도 비싸고. 회비가 있어요? 회비가 있죠. 얼마예요? 그 한 번에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인데 20만 원인가를 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20만 원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님. 그 돈은 누가 가져요? 그거 이제 주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방송 빠지고 음료수 사고, 음료수 사고 초 같은 거 사고 뭐 그런 거. 와인 한두 병 사고. 근데 이제 그 실수는 뭐냐면 좀 이것을 좀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호기심이 앞서가지고 그 기자로서의 어떤 취재 욕구보다 남자로서의 욕구가 앞서가지고. 그런 거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마 회원 가입부터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걸다 보니까 제가 기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자하기 전에 광고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냥 광고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고회사 다니는 거. 근데 이 거짓말하는 것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나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찰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를 굉장히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고회사에 다니는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러면 제 실명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자꾸 포섭하려고 자기가 이제 자꾸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굉장히. 그러는 과정에 이제 회사로 자꾸 전화가 오니까 제 옆에 여기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자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 선배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게 뭐 취재를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 뭐 괜찮은 걸 하나 취재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신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후배로부터도 뭐 오해를 받고 좀 이게 좀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래서 데스크한테도 살짝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내용이 확실함은 쓰지만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 같아. 좀 약간 포기할까 이러다가 그 친구가 자꾸 전화가 오므로써 더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많이 채워 나갈 수가 있었죠. 그분이 계속 전화를 계속 했다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어요. 쓰고 나서 굉장히 난리가 났죠. 대단했었어요. 난리가 났고 그리고 그게 그 다음 주 그 서울경찰청 그 뭐 사이버 수사대인가 이런 데서 그런 조직을 그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경찰도 동시에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사회에 그때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서 기자님 탈퇴하셨죠? 전화만 받았다는 건 거짓말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장소에 가지는 않고요. 전화만 한두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전화를 한 것밖에 없어요. 저분은 나는 현장 취재가 기본이라고 저한테 20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데요. 그 조직이 일망타진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조직이 검거가 되고 발표된 게 아마 제 기사 때문에 더 빨리 아마 이게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병기 기자님, 정말 어려운 취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해지셨습니까? 그대로 뭐. 서병기 기자님, 건강하십시오. 아무래도 기자라는 직업이 듣고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듣는 눈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저희 강하죠. 졌어요. 현장 취재를 어떻게 이겨? 서병기 기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즐겁네요. 이번에 저희 팀 새 기자의 고요 속의 외침 손민정 기자입니다. 그 위에서 지금 쭉 계시는데 둘이 진짜 짝 2호라 여자 3호. 패션의 다리슈를 말한다. 패션 전문 기자 손민정. 우연히 이제 서울 패션 쇼장에 갔다가 쇼장에 가서 알았어요. 거기에 이서연 부사장이 쇼를 참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거를 빨리 사진을 찍으면 재벌가의 그 럭셔리 룩을 기사를 쓸 수 있겠다. 취재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빨리 사진을 찍어야겠다 해서 바로 나갔어요. 혹시나 나가서 차를 타려고 뭐 기다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갔는데 정말 앞에 딱 이서연 부사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조용히 옆에 따라 나온 후배 기자한테 사진 이렇게 복화술처럼 얘기를 했어요. 후배가 그걸 딱 알아듣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서연 부사장을 보자마자 이러더니 사진 기자한테 되게 조용하게 사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기자가 카메라를 딱 꺼내더라고요. 됐다. 이제 내가 이 기사 대박이겠다. 기사 써야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내용을 구상을 하려고 사진 좀 보여달라고 딱 그랬는데 그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사진기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유령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상황을 들어봤는데 워낙 이 삼성가의 두 딸 원래 그 이서연 부사장님 말고 그 언니 되시는 이부진 사장하고 같이 이제 두 자매 패션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순간 이 후배가 너무 그게 헷갈려서 이서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진 이부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가족 오락관 그거잖아. 말 옮기는 거. 사진 기자가 그거를 너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리무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리무진 차를 가족 오락관이야. 이서진 리무진 됐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폭탄 터졌나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아수라장이 됐대요. 리무진! 스피커 끼고. 어떻게 해? 손민정 기자님, 빨리
재밌는 기사 재밌지 없으니 않아요? 빨리 한번 더 얘기해 주실 거 없습니까? 예술이잖아요. 굉장히 팀이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남자친구랑 그저께 술 마시는 얘기 할래요 그냥? 얼마나 좋아.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최강 승부만이 남았다. 형복을 좀 야한 걸 갖고 가다 보니까 폭탄 발언의 끝판왕. 가장 캐릭터를 먼저 잡으신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바지를 너무 꽉 끼는 거 입으면 뭔가 슬퍼요. 뭔가 모르게. 연예인들이 기자들을 유일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는 프로가 이거밖에 없어요. 시끄러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또 비기면 어떡하지? 타이틀 좀 보여주시죠. 미안하다, 열렸다. 열렸다? 뭐가 열렸어? 미안하다, 열렸다. 신성일보에서는요. 진짜 센 거 가겠습니다. 네, 뭐예요? 대통령 앞에서 마지막 제4라운드. 재혼일보 최재욱 기자의 미안하다 열렸다. 이에 맞서는 기석일보 조경호 기자의 대통령 앞에서 변태되다. 잠깐만요. 뭐? 거기다 조경우 기자님 거예요? 아, 졌어요. 아, 졌어요. 국내 최초의 연애 전문 사진 기자, 기자계 살아있는 전설 조경호. 저는 사실은 연예만 전담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일반 행사라든가 제가 스포츠 서울에 있어서도 운동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진부에서 갑자기 지원이 온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을 가서 취재를 하러 해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가방을 메고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대통령이 나오는 행사였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행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검문 검색을 하잖아요. 심하게 하죠. 제가 이제 평상시 갖고 다니던 가방을 그냥 들고 간 거죠. 전번에도 뭐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 배우들이 제 손에서 벗었을 때 많이 떴어요. 죄송하죠. 몇 명 정도가 지금 한 4천 명 정도는 안 찍었을 거예요. 4천 명? 유진 씨를 최초로 수영복을 입히신 분. 가방에 뭐 비키니 수영복, 그다음에 이제 뭐 필수 아이템이죠. 탱크탑 뭐 이런 거. 머스테이브 아이템. 그다음에 이제 면도기, 비누. 아, 면도기는 왜요? 그 수영복을 좀 야한 걸 갖고 가다 보니까 기존 알겠습니다. 정말 양쪽 포가 막상막하입니다. 경호원이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그게 뭐 대통령 행사 오는데 흉기가 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변태 기자로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검문 검색할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정말 맞아. 기자님 중에서 가장 캐릭터를 먼저 잡으신 미안하다, 열렸다.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이 실수담인데요. 그냥 이게 다른 분들은 오늘 너무 다 대단한 취재담을 얘기했는데 저는 제 삶을 사람들이 맨날 얘기했듯이 시트콤의 연속이다 얘기들을 해서 진짜 궁금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얼굴이 화끈거렸던 실수담인데요. 부산 영화제 때 제가 그때 이렇게 배우들을 섭외해서 인터뷰하는 리포터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리포터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겠지만은 지금 부산의 모 방송국에서 4년째 영화제 열릴 때마다 제가 배우들 인터뷰하는 코너가 부산 영화제 때 지금 또 방송되거든요. 죄송하지만 또 그때 같은 그 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워낙 카메라 울렁증이 있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3시간 기다리다 보니 정신줄을 좀 놓은 것 같아요. 뭔가 슬퍼요. 뭔가 모르게.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 아유, 얘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이효원 씨하고 유승용 씨를 인터뷰하게 됐는데 이효원 씨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더니 그 유승용 씨를 잠깐만 나와보라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기자님 놔두고. 예, 그래서 뭐 내가 실수를 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막 되게 걱정했는데 금방 나오는데 유승용 씨가 이렇게 나오면서 빵 터지면서 아니 지금 지퍼를 열어놓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고. 유승용 씨 말이 되게 웃긴 게 아무리 유부녀지만은 이렇게 다 열어놓고 보여주려고 이러냐. 제가 그때 얼굴이 정말 시뻘개져가지고 이 문제는 고의는 아니었죠? 아니 근데 이 좀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바지를 너무 꽉 끼는 거 입으면 자주 내려가기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배우 앞에서는 그런 실수를 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편이지만 그 이후에 또 미안하다 열렸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하여튼 열렸을 수도 있는데 네. 말을 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쁜 거 입으셨어요? 팬티 얘기예요? 네. 그 되게 아니 중요한 그냥 거거든요. 평범한 거였어요. 저 다음 주에, 진주 기자님 속옷 알고 있어요. 뭐예요? 제가 화장실 가서 좀 봤거든요. 봤어요? 속옷이 보통 이만치 정도 오지 않습니까? 길어야? 예. 이만큼. 아니 그런 보여주세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종 라운드 최훈일보의 승리입니다. 오늘 그 MVP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놨거든요. 오늘은 뭐 한마음 한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황금펜과 조정의 회식비가 오늘의 MVP 하나 둘 셋 서병기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는 패배한 팀의 그 본부장님의 벌칙 수행이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좋다. 그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분은 할 말 많으시죠? 장동건 요즘 신사의 품격 나와서 되게 늙어 보이더라. 세다. 나랑 만난 지 12년 됐을 거야. 친구를 하자고 그랬고 같이 술도 먹고 그랬는데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고. 하세요. 거침없이. 너 점점 입술 얇아지는 것 같아. 좀 도와드릴게요. 정동원 씨, 그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머리 여기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난 도와준 거야. 난 도와준 거라고. 난 도와준 거예요. 저 죄송한데 누가 여기 정확히 맞추셨어요? 오락지존 이 채널